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타버스가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 심지어 삶의 다음 버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네. 네.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미래를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는 과장됐다. 그리고 마케팅일 뿐이다. 심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얘기죠. 네. 기업은 그렇더라도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래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메타버스에 일단은 탑승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디지털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 이거 인정하시죠? 네. 우리 모두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실은 디지털 홍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수용을 해야 디지털 전환을 한다.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렵죠. 네.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한 개인도 앞으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메타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디지털 수용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즉 디지털 수용을 하고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메타버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특별히 큰 힘이 든다든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탑승해야 된다. 또 메타버스에 탑승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3가지 탑승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메타버스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뭐 인터넷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접근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시면 재미도 있거든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요, 이미 30년 전인 1992년에 소설 스노우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공상과학 영역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죠.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AI 기술, 그래픽 기술들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됐죠. 그러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했죠. 그리고 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붐이 일어나게 됐다. 붐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나중에는 이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죠. 거품이 생기고 다시 거품이 꺼질 수도 있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래 진짜가 나타나는데, 이 진짜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전문가들 중에는요, 최소 2년에서 3년 걸린다. 그리고 길게는 8년에서 10년 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에서 한 10년 정도입니다. 아주 길게는 10년. 이 사이에 진짜 메타버스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동안에 메타버스 했지만은 거품은 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2년에서 10년 사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대부분이 10대들이죠. 10대들. 예, 10대들. 그런데요, 작년에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메타버스 관련된 책이 40여 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40대, 50대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30%. 놀랍게도 66%였습니다. 그 말은 이미 중장년층들도 10대들 못지않게 메타버스 탑승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디지털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물론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겠지만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관심 가지고 학습하는 것, 메타버스 탑승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흔히 접속이라고 하죠. 접속. 아날로그 시대를 접촉이라고 하죠. 접속과 접촉, 오화가 아닙니다. and입니다. 접속도 하고 접촉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접속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유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는 TV로 뉴스를 보고 어머니는 유튜브로 동영상을 시청을 하는데 딸은 제페토에서 트와이스를 만난다. 들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보셨다고 해도 됩니다. 제페토에서 트와이스를 만난다고 했어요. 그럼 제페토가 뭐냐? 여기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확실한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이 제페토는요,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의 손자 회사 네이버 챗이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페토는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제페토에 접속한 사람들 무려 90%가 해외 이용자입니다. 그리고 10대가 80%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메타버스는 10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점점 시니어들도 많아지겠지만은요. 이 제페토에서 블랙핑크가 팬 사인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6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에 각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참여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전 세계 팬이죠. 4,600만 명이 제페토에 접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4,600만 명이라는 실제 인간이 접속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팬 사인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직접 한번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보는 것, 이게 메타버스 탑승 방법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역사상 처음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켰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예요.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디지털 원주민이죠.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죠. 그 이주민이 원주민한테 배우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들, 뭐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또는 혹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손주, 손녀한테, 그리고 다른 어린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제페토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메타버스 탑승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도 나도 내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작년에 메타버스라는 말만 들어가도 그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물론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고 거품이 좀 꺼지고는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서 10년 사이에 진짜 메타버스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진짜 미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 있다면 그 기회는 언제쯤 오느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요, 코로나 팬데믹이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죠. 유동성이 풀렸죠.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진짜 실력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자 기업, 그 기업의 주주가 되라. 내가 그런 기업을, 메타버스 기업을 못 만든다면 메타버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죠. 주주가 되는 방법은 한 기업보다는 몇 개 기업에 분산해서 작은 돈부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한 기업을 찍어내기 곤란하다면 여러 기업,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뭉쳐있는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메타버스처럼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은요, 붐을 이루게 됩니다. 붐을 이루게 되면은 아까 정리 한번 해봤지만은 결국은 거품, 버블이 생깁니다. 이건 역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어때요? 나중에는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세요. 닷컴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투자했죠. 투자 안 하면 바보였습니다. 닷컴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닷컴 붐이 일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죠. 거품이 일어났죠. 그리고 닷컴이 꺼졌죠. 이 꺼진 과정에서 99%의 닷컴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 즉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가 나타난다. 그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 이건 메타버스에 탑승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닷컴 버블 시대 때, 또 인터넷 시대 때 큰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은 메타버스를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다가 멋진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